깊숙한 물 안으로 가라앉는 하강은 끝없는 하늘 위로 치솟는 상승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닮았다. 세상에서 동떨어진 채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내밀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 제아는 수영을 1시간씩 했다. 오메가로서 타고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투조종사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수영은 어느덧 제아의 오랜 습관이 되었다. 공군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한 17대부터 제아는 수영을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막상 시작한 수영에는 체력을 증진하는 것 외에도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새벽의 수영장은 조금의 인기척도 없이 고요하고 청명했다. 규칙적인 동작으로 물살을 가르며 랩을 돌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아는 잠에서 각 깨어나 흐트러져 있던 정신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듦을 느꼈다. 주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매일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된다. 토요일 아침, 제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수영장에 들어섰다. 근육이 차지게 올라붙은 엉덩이에 착 달라붙는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평형으로 수영장을 가로질렀다. 연달아 5바퀴를 돌고 난 뒤 수영장 끄트머리에서 물 위로 불쑥 올라온 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군가가 수영장에 들어와 있었다. 권중희님 아니십니까? 이곳은 제아의 전용 수영장이 아니니 인적이 드문 새벽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문제라면 바로 그 사람이 지난 일주일간 조종사와 정비사로서 안전 비행을 위해 함께 호흡을 맞추어온 태윤이라는 점이었다. 제아는 눈을 압박하는 이는 수경을 벗어냈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제아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러다 자신의 말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는 생각에 큼큼 목을 가다듬었다. 철벅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아가 수영장 밖으로 올라왔다. 이 시간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중희님, 매일 수영하시나 봅니다. 네. 저는 주말에만 가끔 수영하러 옵니다. 끄덕끄덕 고개를 주워기던 제아는 자신의 몸에 닿아오는 태연의 시선을 의식하고 조금 난처해졌다.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태연은 자신의 몸을 흘끔 훑어내리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 제아는 스스로에게 거듭대내었다. 태윤을 응시하는 제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태윤은 전형적인 우성 알파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장대한 골격, 너른 어깨, 질감이 쫀쫀하게 짜여있는 부피가 상당한 근육, 단단하게 굳어있는 매끄러운 다갈색의 피부. 압도적인 체격을 토대로 잘 다듬어진 몸은 매력적이고 근사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페로몬까지 과연 누구라도 손쉽게 반응하게 할 만했다. 제아는 키는 큰 편이었지만 애초에 태윤만큼 커다란 골격을 타고나지 않았다. 오히려 소년에 가깝게 길쭉하고 호리호리한 몸이었다. 매일같이 수영하고 공군에서 요구되는 각종 훈련을 수행했지만 제아의 몸은 잔 근육이 촘촘하게 붙을 뿐 군인하면 연상되는 거대한 체격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태윤은 아무런 의도도 없이 제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자유롭게 드러냈다. 제아는 희미한 열패감에 사로잡혔다. 중희님은 수영 오랫동안 하셨나 봅니다. 네? 수영 근육이 붙어 있으십니다. 태윤이 장근육이 세밀하게 박혀있는 제아의 상박을 가리켰다. 제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아는 순간 태윤이 자신을 놀리는 건가 싶었다. 근육에 대한 칭찬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상대는 지나치게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럼 이만. 더 이야기하면 기분이 정말 상해버릴 것 같아서. 제아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풍덩.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태윤이 제아의 바로 옆 레인에 입서는 것이 느껴졌다.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식이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너른 어깨와 길쭉한 팔로 압도적으로 쑥쑥 뻗어나가는 태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재하는 평소의 페이스보다 조금 더 몸을 혹사했다. 수영장의 차가운 물이 재하의 고운 뺨을 찰싹찰싹 때렸다. 그러다가 조금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스스로가 조금 바보처럼 느껴졌다. 수영을 통해 고요하게 스스로의 한계를 갱신하고 치열하게 혼자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재하는 온통 옆 레인의 태윤에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마음이 속절없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결국 재하는 오늘은 이쯤에서 수영을 그만두기로 했다. 목표치의 절반 정도밖에 랩을 돌지 못했지만 저녁에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수면 밖으로 올라온 재하는 다소 울적하게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매끈하게 젖은 흰 피부 위로 투명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태윤에게는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 타일에 질퍽질퍽하게 걸리는 발걸음을 서둘러 샤워실로 옮겼다. 몸을 대충 헹구어낸 재하는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렸다. 그때 재하의 눈앞에 자리한 거울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윤이었다.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태윤은 맨 어깨에 수건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 다갈색 피부가 표면이 반짝이는 물방울에 젖어 있었다. 재하의 눈이 의아함으로 동그래졌다. 수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태윤이 벌써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상했다. 중위님. 네. 좁고密閉된 탈의실 안에서 태윤의 페로몬이 평소보다 짙게 발산했다. 오늘 수영 후에 따로 계획 있으십니까? 딱히 없습니다. 미세하게 흔들거리는 재하의 눈동자가 묵묵하게 가라앉은 태윤의 얼굴을 거울 너머로 응시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불편한 공기가 빼곡해졌다. 결국 재하가 몸을 뒤틀어 빠져나가려고 할 때 태윤의 뜨거운 손이 재하의 어깨에 닿았다. 재하가 날개 쪽지를 움찔 떨었다. 재하의 피부가 바르르 진동하자 태윤이 당황한 듯 손을 떼었다. 재하가 눈을 깜빡였다. 아직 부대 주변 둘러보실 시간은 없으셨겠습니다. 네. 저랑 점심에 잠깐 밖에 다녀오시겠습니까? 네? 주말에는 간부식당 밥이 유난히 맛없습니다. 멋쩍게 웃으며 말하는 태윤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조금 쑥스러워하는 얼굴이었다. 태윤은 대답이 없는 재하를 거울 너머로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표면이 불균등한 숨결을 크게 몰아쉴 때마다 태윤의 너른 가슴팍이 위아래로 들썩였다. 난감한 얼굴에 재하가 입술을 안으로 깨물었다. 자신의 신세가 어느 전투조종사의 진퇴양난, 딜레마와 다르지 않았다. 태윤이 알파로서 의식되기 때문에 재하는 태윤과 되도록 사적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태윤이 건네는 단순한 호의를 밀어내기에도 이렇다 할 명분이 없다. 거절한다면 도리어 상급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셈이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입술을 다문 재하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거울에 비치는 태윤을 빤히 응시했다. 재하의 시선을 의식한 태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합시다. 짧게 대답한 재하가 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든 순간의 회피는 합당한 선택지가 아니다. 게다가 장대는 앞으로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비행을 함께 준비해야 할 태윤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 살짝 긴장감이 어려있던 태윤의 얼굴에 웃음이 슬며시 번져나갔다. 재하를 향하는 태윤의 눈동자가 매끄럽게 반질거렸다. 12시까지 남자 장교 숙소 앞으로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지금은 좀. 재하가 숨을 흡들이 쉬었다. 좁은 공간에 태윤과 단둘이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통이 간질거리며 조여왔다. 이대로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재하는 먼저 몸을 움직였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중위님. 수건을 갈무리하고
터벅터벅 탈의실을 빠져나가는 재아의 뒤로 아직 반쯤 헐벗은 체인 태윤의 건실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